윤석열 총장이 이성윤에게 예? 이 선거 사본과 관련해서 청와대 기소해라 몇 번씩 얘기했는데 기소 안 했죠. 예, 광주지검장 센. 예, 광주지검장은 그냥 좀 성향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적 때문에 그렇죠. 아니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우동균 기자가 보도해뒀던 바로 그 행사입니다. 그 4.15 총선 대비하는 그 검찰의 회의, 지검장 회의에 이제 전국의 지검장들 및 기관장들이 다 모인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이성윤도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행사를 딱 진행하고서는 자리를 비켜줬다고 합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켜준 상황에서 갑자기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지금 요 사진이 올라오는 게 바로 이제 그 사진인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행사를 하고 먼저 자리를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때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일어나더니 이성윤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총장의 지시를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맞냐? 맞다면 이는 심각한 수사지휘권 침해다. 검찰총장이 3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중앙지검장이 따르지 않는 게 말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대검에서 설명해라 라고 문창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성윤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또 묵묵부답을 했다고 합니다.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성윤은 대답을 못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문찬석 지검장이 24기 그리고 이성윤이 23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수로 치면은 당연히 이성윤이 선배인 거죠. 선배죠. 예. 물론 나이는 뭐 문 지검장이 살짝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명하복 조직인 검찰에서 선배에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는 굉장히 센 건데요. 그 회의에 참석했던 검사가 이렇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 관련 논의가 중점이 됐지만은 각 지역의 검사장들이 오랜만에 모인 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이 오가던 상황이었다. 문 지검장이 뜬금없는 얘기를 불쑥 꺼낸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해서요. 준비된 발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 모였던 검사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 지검장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직위를 가리지 않고 상관에게 해야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으니 총장 중심으로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검사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 지검장이 고향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 영광 출신으로서 영광, 굴비. 예, 그렇죠. 예, 예. 전남 출신으로서 광주지검장 간다는 거는 성공한 거거든요. 자기 고향에서 최고의 자리에 가는 거기 때문에 성공한 건데 지금 호남에서도 이성윤은 안 된다, 추미애는 안 된다, 문재인은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뭉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심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이. 저는 지역 다닐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 고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중요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은 오히려 더더욱 저한테 더 많은 요구사항을 하세요. 지금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 또 동의해주시고 호응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호남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무슨 어디다라는 것을 가지고 표를 갈라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미 벌써 이 상황만 보더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아까 그거 했잖아요. 그 증권가 보고서. 그렇습니다. 정보지에서 나왔던 얘기가 무슨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다 이길 거다 아니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을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지금의 호남 민심을 생각해 보면은 혹여라도 지금 나오는 그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그런 판단 가능할 수 있지만 선거돼가지고 뚜껑 열면은요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지역 편협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침몰하는 대한민국, 뭔가가 잘못돼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가 돼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총장 얘기를 또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거법 우리가 중요한데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윤석열 총장이 이번 총선 관리 아주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저희가 어제 1일 뉴스에서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어제 이 서울 대검찰청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지검장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뭔가 대비를 논하는 그런 회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총장 뭐 강력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뭔가 지휘사항이 계속 이어져 나온 겁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말에서 했던 발언들이 아주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것이다. 뭐 지금 이제 선거 앞뒀는데 뭐 그 정권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거니까 너네 선거 사범들 싹 다 철저하게 수사해 라고 어떻게 보면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어제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합니다. 21대 총선 선거 사범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지금 이제 이게 검찰청에 하달된 내용이 선관위의 고소고발 사건을 다 그냥 검찰이 직접 다 챙겨라 이건데 기존의 선거사범을 다룰 때는요, 1차적으로 경찰에게 배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뭐 고소가 들어왔다, 고발이 들어왔다 하면은 일단 검찰이 경찰에게 줘가지고 경찰 너네가 수사해봐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경찰에게 배당한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이 모든 것을 다 직접 다루겠다라는 지금 일단 선언을 한 거예요. 물론 이 고려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아마 올 하반기쯤에 지금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즉 이번 총선은 4월 15일이니까 10월 15일까지가 이제 공소시효인 거예요. 그 이후로 지나가면은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만약 통상적으로 사건 받아가지고 그래 1차적으로 경찰한테 시켜 해버리면은 경찰이 막 수사를 하겠죠. 뭐 하는 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이 수사하다가 이제 8월이나 이럴 때쯤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 수사권에 대한 헤게모니가 경찰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검찰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하는 상황이 돼요. 네. 검찰이 지금 이 총선, 이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사범들을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경찰에게 맡겨놨다가 검경수사권 조정 돼버렸다 해버리면은 그냥 경찰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결국 경찰에게 지금 배당하는 것 자체가 좀 경찰 그 관계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런 말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하나하나 다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한 검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선거사범을 수사해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그러한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이다라는 말했고요. 다른 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내렸다가 수사권 조정돼버리면은 적법성, 수사지휘의 적법성 등등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총선만큼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다루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 발언했던 것 중에 중립성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건 부패한 것과 같다라면서 지금 현재 검찰 내에서 어용검사 노릇을 하는 일부 인사에 대한 또 따끔한 지적도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인 만큼 이번 수사,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총선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보셨겠지만은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지금 선거 농단이 벌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특히 이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운명을 건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도 지금 경찰에게 내주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룰 것이다. 정권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면은 우리가 다 발본색원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 선거에 변수가 있을 텐데 저렇게 또 검찰이 열심히 하다 보면 민주당의 비리를 잘 찾아내면서 예, 또 분위기가 또 지금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상당히 좋은데 더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 매우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길거리를 나가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아주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부정선거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이거는 잘못하다가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부정선거라는 게 꼭 무슨 투표지를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꼼수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음으로써 저들이 혹여라도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했었을 때 그것을 위축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 화이팅입니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과 예측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남북한 통일 문제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 2,500만 북한 주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관찰한 것 중 제가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진보 세력은 통일 주도 세력이고 보수 세력은 반통일 세력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엇갈린 관점과 서로에 대한 증오심으로 지금까지처럼 남남 갈등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분단 국가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이분법적 사고 속에 서로 갈라져 끊임없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한국 사회가 통일을 향해 한 발짝 더 전진하는 데 저희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으로 통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한쪽 의견만 들어준다고 통일이 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는 진정한 통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감히 맡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해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이 무조건적인 포주기 방식이나 무조건적인 대립 구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통일 정책,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 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에서 갓 넘어온 새내기 대한민국 국민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히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드려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금 증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비례대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후보로 도전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북한 체제와 정권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내 엘리트들,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인 북한의 외교관들, 특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 모두 희망을 넘어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제가 북한 이권과 북핵 문제의 증인이었듯이 북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평생을 북한의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태영호 같은 이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역의 대표자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의 주민들과 엘리트들이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은 성큼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물론 지난 4년간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전혀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이는 다름에서 오는 것인 것만큼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너그러움과 따뜻함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그 사랑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저를 선출하여 주신다면 국회 우정활동을 통하여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신명을 바쳐 이 새로운 도전에 임하겠다고 엄숙히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예, 오랜만입니다. 다시 뵙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서주세요. 오르니까 왼쪽 이제는 이제 오른쪽 우리 저 태용호 전 영사께서 공사 공사께서 우리 저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시기로 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역량 있는 분입니다. 북한에 일어난 최근의 일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역량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어렵게 대한민국에 부으러 오셨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다 하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큰 결단을 내준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 하면서 그 뜻, 우리 태용호 영사님의 큰 뜻을 더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돕고 함께 대한민국 살리는데 힘을 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수도권 쪽에서 공천이 될 것 같으시죠? 그러면 저하고 같이 서울에서